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정승우 특파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승우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는 에릭,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 에릭입니다. 네, 그리고 도킨.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네, 도킨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실 업라이즈 팀입니다. 그래서 업라이즈 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각자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셔야 되니까 멀리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윌리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정승우 특파원이라고 잘들 알고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업라이즈의 완전한 가족은 아니라서 좀 양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양다리? 양다리? 네, 뭐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런던에서 자산운용사를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당사에서는 기왕이면은 이제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고 유튜브 활동을 해라 할 거면이라고 말을 해서 밝히지는 못하는데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고 그중에서 이제 멀티에셋 팀에서 이제 막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승우 특파원이 저희 채널에 몇 번 출연했잖아요. 물어보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영국에서. 내가 자세히는 말 안 했습니다. 베일에 쌓일 수 있도록. 네, 아무튼. 뭐 다른 분들만큼 이제 일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멀티에셋 쪽에서 그래도 런던이 그래도 뉴욕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허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지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런던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손흥민 선수 관심이 많거든요. 현지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대단하죠.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경기를 못 갔는데 그 몇 주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2골 넣은 경기를 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딱 골 넣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관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오. 왜냐면 일단 동양애다 싶으면은 얘 한국애인가 싶어서 바로 그냥 부둥켜 앉는 거예요. 부둥켜 앉고 아, 진짜? 하이파이브 하고 뭐 와.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그런 순환을 겪고 나오긴 했는데 뭐 아주 뜨거운 것 같고 뭐 대단하죠. 정말 엄청난 성적인 것 같아요. 뭐 흔히 저희가 그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 차범근 선수냐 이제 셋 중에서 누가 손차박 중에 누가 최고냐라고 말을 하는데 요번에 그래도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게 아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온 게 2005년인데 네.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많이 한다 싶은 애들이 이제 북한 정도 아는 정도. 삼성은 일본 건줄 다 알았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당당하게 그 누구도 이제 한국을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 온 것 같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뭐 밖에서 경기장 근처에서 춤을 추고 막 같이 막 뛰어놀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2002년에 여기 계신 세 분은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제 졸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윌리엄은 그때 혹시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그때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가족과 시청 앞에서 네. 봤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생이었다. 에릭은 어때요, 에릭? 저도 초등학생이죠. 소위 말하는 잼민이 시절에 2002년을 네, 보냈습니다. 저도. 그럼 도키는 도키는? 저는 고3이었습니다. 저희 고3. 저주박들 학번이어서. 아하. 예. 그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축구 때문에 난리 났었겠네. 예, 뭐 그래도 뭐 볼 건 다 봤지만 뭐 어쨌든. 그걸 다 봤지만. 네, 그렇군요. 도키는 그럼 좀 약간 연식이 나가는 걸로 하고, 에릭과 정승우 특파원이 이 영한 그런 느낌을 좀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특파원은 그러면은 영국에서 이제 좀 앞으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관심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다시피 너무나 많은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물가 얘기도 하고 뭐 금리 얘기도 하고 경제 성장 얘기도 하고 뭐 집값부터 해서 뭐 글로벌 리스크 뭐 전쟁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주가나 증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이퀘이션, 수식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물가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금리 인상 사이클과 아니면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금리 인상 사이클, 아니면 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금리 인상 사이클들이 다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게 맞는 얘기고 뭐 이 안에서의 그럼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일까를 저는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그전에도 이제 몇 번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뭐 매크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 좀 다양한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저희가 뭐 국제정세 얘기라든지 뭐 외교적으로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우리가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보니까 네. 이런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전히 경제만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한 아무래도 이게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를 좀 커버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아니 근데 다양한 국제정세 얘기를 했는데 그 정수우트 파원의 국제정세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역사를 배울 때도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글로벌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학생 때부터 좀 이제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외교적인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읽고 했었어가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유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이 눈칫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냉정하게 여기서 지금 누가 헤게몬인가 이 그룹에서 누가 미국 짠 역할을 거냐? 하고 있나 그쵸? 그렇지. 이제 그런 눈칫밥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글로벌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어디에 딱 끼어서 살아남아야 하나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정수우트 파원이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and I'll try my best to make this channel better and improve our contents. So please keep an eye on us, and really appreciate if you click the like button, subscribe, and follow. So thank you very much. 뭔가 있어 보인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할까? 에리가 할까? 도킨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업라이즈 에릭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네. 단테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네. 이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안두랑 얘기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이 구루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테 채널하고 제 채널하고 나와서 보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아부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이 다정다감하시고 뭔가 이렇게 네네. 교양이 있으신 물론 그 교양이 있으신? 네트 채널에 이제 구독자 교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굉장히 굉장다감하시고 굉장히 뭐 아주 좋으신 분들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을 본인 소개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 정수특파원 에릭을 직접 만나면 또 느낌이 달라요. 등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자, 본인 소개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본인 특기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특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고등학생인가? 이상때인가?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 격투기를 해왔거든요. 대학생 때는 뭐 제가 전공은 경제금융인데 이거를 휴학을 좀 하고 선수부에서 운동을 좀 했던 적도 있었고요. 취미생활로 이렇게 격투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해본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취미로 하고 있는데 한때는 좀 꽤나 진지하게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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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이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언더 아무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 500 이상. 예. 네, 520까지 듭니다. 네. 소위 헬스 하는 사람 중에서 이게 3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에서 뭐 그게 네. 합이 500이 넘어야 언더아머 입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다행히도 자격이 돼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혹시 악플 달면 쫓아가나요? 찾아가나요? 그 사람들?
뵙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에릭은 이제 좀 주로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가장 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구루들의 이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구루들이 시장을 뭐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가 주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마도 이제 그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곳에서 꽤 의미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루드를 이렇게 쭉 봐오신 거죠, 에릭이.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무래도 윌리엄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되긴 하는데 요즘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신 구루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또 13F라고 1분기에 미국 주식 어떻게 보유했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역시나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구루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꽤나 그 구루들 사이에서는 좀 핫한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루들의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에릭 개인적으로? 물론 그 구루들의 뭐 항상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구루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고 이제 어떤 신뢰에 검증받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 내적인 논리를 따라가면은 내가 얻는 게 있거든요. 물론 구루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내가 뽑아 먹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구루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뭘로 냈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론을 했냐 이런 얘기를 잘 따라가 보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릭도 저희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앞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킨입니다. 도킨은 이제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도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쪽에 관심을 갖고, 리서치도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 소개를 좀 먼저 간단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의 도킨이라고 하고요. 지금 회사 내에서 뭐 디파이 리서치라든지 각종 투자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쪽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랄 채널에서 수요일마다 뭐 오키도킨이라는 코너로 해서 코인에 대한 뭐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뭐 코인의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도키는 누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게 저희도 코너명 뭐 할까 하다가 그게 첫 주 방송이었나? 그 시청자들이 그냥 지어준 걸 거예요. 그래서 채널명 뭐 봤습니다. 뭐 상품 뭐 커피 기프티콘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오키도킨 그게 제일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 정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키도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오키도킨. 도킨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보면은 저도 이제 반쯤 걸쳐 있다라고 살짝 이제 그 관심 있게 되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거기 한번 빠지신 분들은 못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그죠? 코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그렇게 이제 시작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전부터 했었고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2010년? 그때쯤부터 이제 저희 국내 증시가 박스피가 계속될 때 좀 ETF로 재미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ETF 관련된 책이나 그런 게 없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서 그래서 그때 좀 박스피를 이용해서 뭐 ETF 투자를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면은 이게 좀 경쟁이 덜하구나 좀 그런 걸 느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무언가 금융 상품이나 뭐 그런 금융 아이템이 나오면 항상 관심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이 이제 나오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비자카드랑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다룬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랑 페이팔이 다룰 정도면 얘네가 최소한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제 마침 또 디파이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코인 쪽은 새로운 그러니까 경쟁자가 좀 없는 시장이 순진한 그런 컨셉으로 계속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라이즈하고도 헤이비트에 이제 처음에는 고객의 연으로 만났다가 이제 제가 또 투자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아. 그때 이후로 연이 돼서 뭐 디파이 상품 같은 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해서 지금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업라이즈에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객의 한 명이었는데 들어와서 그렇죠. 그냥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죠? 예, 도끼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처음에 나오면 기회가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반대로 맞아요. 얘기하면 한참 지나면 기회가 없다는 얘기도 다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상품이나 뭔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을 때는 그 전에 비해서 기회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도 낮춰야 되는데. 예, ETF도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상품도 다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ETF 편입 편출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고 하면은 기관들도 막 ETF를 뭐 자신들의 펀드에 담거나 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루나 사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작년 하반기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맥시멀리스트의 느낌? 그러니까 신흥 어떤 금융으로서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다들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는데,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말씀드린 게 이제 약간 커머디티 원자재나 그런 것처럼 좀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결국 누군가가 들어오고 금융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장세인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맥시멀리스트의 관점보다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톤 다운을 좀 하신 거네요. 작년 말부터 톤 다운을 좀 해왔었고, 근데 이쪽 비즈니스는 계속 커지겠죠, 그죠? 뭐 예전에 뭐 IT 버블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신사업,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 이상이나 또는 비전을 가지고 와 이렇게 뭔가 좀 커지다가 이게 이제 한번 좀 거품이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재편된다고 할까요? 또 그런 과정을 또 필수로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뭐 2000년 IT 버블 속에서도 그때의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 이후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량 기업들이 나왔듯이 결국 코인도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업들이 다 초기 상태고 뭐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결국 또 10년간은 기업이 나오면 또 크고 튼튼한 또 토크노믹스나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뭐 스타트업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더 이렇게 좀 끈끈한 그런 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저 확실히 헤이비트나 업라이즈 임직원 분들도 또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고, 대표나 부대표님들도 이제 뭐 3번이나 이렇게 좀 창업 경험 있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으쌰으쌰 해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 자랑을 하자면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게 또 회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스타트업에.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에도 보면은 울프 우리 이제 대표의 그 정시승리,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네. 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멋진. 그리고 또 아까 도킹도 얘기했지만 같이 일했는데 그 다음
또 같이 일하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는 것도 되게 엄청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럼 네. 도킨도 마지막으로 뭐 각오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어떤 뭐 빅 이슈가 있거나 디파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개? 그쪽으로 아마 컨텐츠가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이제 알고라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 정체성부터 또 예전부터 또 고란 기자님이 코인을 투자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약간 코인 채널인데 여기는 어떻게 네. 보면 정통 자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네, 전통 그렇죠. 자산 채널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뭐 코인이나 디파이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하기 쉬울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평소에 뭐 이호석 이사님이 또 적절한 질문과 그런 걸 통해서 잘 해주시지만은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쉬운 질문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걸로 저를 이해시키면은 모두가 다 이해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 세 분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견 그리고 멀리 있는 의견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의견 그리고 가상 세계에 있는 의견 등등 그리고 이제 투자 그루들의 의견 이게 다양하게 정말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요.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